안녕하세요. 장튼 윌튼병원 소화기내과 전정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작지만 특별한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병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병명은 장의 원인 불명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계속 질환이 생기는 병을 저희가 따로 모아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이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혈변이 나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보통 수개월간 나타납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병 3가지 꼽아보자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베체트병 이 3가지가 여기 포함이 돼요. 원인이 불분명한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난치성 환자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나 약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크론병은 10대, 20대 이 젊은 애들이 제일 많아요.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나이가 있어서 30대 중후반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 어디에나 올 수 있는 염증인데요. 염증이 동시에 여러 곳에 생길 수도 있고요. 깊은 궤양을 동반하기 때문에 잘 터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증이 좀 더 있는 병입니다. 배가 아프고 체중이 빠지는 게 주된 증상이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에 비해서 염증이 대장에만 국한이 돼요. 그리고 장 점막의 얕은 부분에 오기 때문에 천공은 드물지만 혈변을 계속 일으키는 병이죠. 베체트병은 앞서 말한 2가지 장에 생기는 병보다는 좀 전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입이 허는 경우, 어떤 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눈에 포도막염이 온다든가 어떤 아래쪽 생식기 쪽으로 궤양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 증상인 전신 질환인데요. 이 베체트병의 3에서 5% 정도가 소장과 대장의 궤양을 유발을 해요. 특히 이제 소장의 끝과 대장의 끝이 만나는 그 연결 부위에 궤양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염증성 장 질환에 속합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염증성 장 질환은 장이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장암 발병률을 증가를 시킵니다. 또 출혈을 일으키고 아까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장이 잘 터지는 천공이 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 보니까 장이 좁아지는 협착도 생기고요. 독성 거대결장이라고 해서 장이 많이 늘어나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빈혈이 오니까 어지럽고 밥을 잘 못 먹죠. 영양이 계속 결핍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들이 성장 장애가 생기는 그런 합병증도 유발이 됩니다. 원인을 딱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법도 딱히 없고요. 저희가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역학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딱 어느 한 가지를 꼽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가능성이 약간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만성적인 감염이 장애에 있었거나 흡연을 계속적으로 했거나 소염 진통제를 오래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설은 있습니다. 진단은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으로 그 염증의 특징적인 소견을 관찰하는 건데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대장엔 없고 소장에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괜찮으니까 병이 없네 이러고 넘기실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대장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도 하지만 대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CT나 이런 영상 촬영을 해서 다른 쪽 부위에 문제 없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대변 검사나 혈액학적 검사로 다른 이상 소견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분이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치가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질환의 치료 목표는 활동성을 낮춰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있어요.
저희가 활동성을 낮춰서 점막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사는 기간을 길게 하면 나는 약을 먹다 뿐이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병원을 오시는 게 좋아요. 병이 생기는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왜 이렇게 설사를 하지? 해도 나 젊은데 괜찮아 이러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첫 증상이 나오고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을 걸린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게 오시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이 뭔가 더디고 맨날 배가 아파. 꾀병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에 찾아오시게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거를 저희는 추천을 더 드려요.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예요. 예전에 많이 썼던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조절제뿐만 아니라 요새는 생물학적 제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소분자 약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또 새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장에 협착, 천공, 대장암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조기에 생물학적 제제를 치료를 했을 때는 60%가 수술을 피할 수 있다고 하고 50%는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생물학적 제제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들 보시면 저는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확한 식사 지침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염증성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염증성 장 질환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내가 증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좋았는데 얘는 이 음식만 먹으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생기네 라는 식사와 증상 사이의 관계를 쓰는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마찬가지로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커피가 카페인 많은 건 아시잖아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장의 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심한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유를 마시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치병이고 잘 안 낫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치료해도 안 낫는 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 자꾸 안 오고 나중에 한참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초기에 잘 치료하면 충분히 계속 문제 없는 시간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점막이 계속 정상인 채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 자세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 배가 자꾸 아프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병 자체는 좋아지는데 자꾸 그 성장 발달이 처지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감기나 다른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병원에 꼭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다녀야 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